지연은 항상 자신을 가꾸며 여의도 공원에서 요가와 조깅을 통해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연이 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연은 2년 넘게 깊이 사랑한 민수와 막 결혼했다. 지금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그녀가 25세에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으며 겪은 큰 고통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성인이었음에도 그 상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삶의 의지를 잃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때 민수의 등장은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어주었다. 민수는 정직한 경찰관으로 강인하면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다. 전사의 체격을 가진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해 지연은 그의 곁에서 늘 안전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부모님 장례 후 지연은 슬픔에 취해 강남 거리를 헤매다 깊은 밤에 불량배들에게 습격당했다. 다행히 그 지역을 순찰하던 민수가 그녀를 구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그 순간은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지연은 마음을 열었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슬픔과 감정을 민수와 나누었다. 민수는 그녀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CGV 영화관에서의 데이트나 작은 카페에서 계피차를 마시며 보내는 소박한 시간을 함께했다. 2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다. 민수의 가족은 지연을 매우 아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광고 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다. 민수의 부모님 상훈과 영자는 그녀를 신뢰했다. 결혼 후 지연은 민수와 그의 가족이 사는 마포의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다. 친부모님이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시댁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전업주부가 되라는 압박 없이 지연은 사무실 일을 계속하며 균형 잡힌 삶을 유지했다. 그녀와 민수의 일상은 잔잔한 음악처럼 평온했다. 지연은 매일 민수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직업적으로나 일상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 영자가 불쑥 말했다. 지연, 민수 언제 저한테 손주를 안겨줄 건가요? 지연은 민수를 쳐다보았고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민수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부모님은 손주를 간절히 바랐다. 민수는 29세, 지연은 28세로 아이를 가질 적당한 나이였다. 자식은 하늘이 주는 거지 원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다. 올해 너희 둘 다 30이 다 됐잖아. 우리 집엔 민수 너 하나뿐이야. 지연 너도 외동딸이니 하늘에 계신 내 부모님도 외손주를 기대하실 거야.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올해라도 좋은 소식 드릴게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갑자기 시아버지 상훈이 입을 열었다. 두 사람 건강검진이나 받아봐. 혹시 문제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지. 영자도 동의했다. 맞아, 검진 받아봐. 무슨 문제 있으면 미리 해결해야지. 지연과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결혼한 지 거의 1년 부부 생활도 꾸준히 했고 심지어 임신하기 좋은 날까지 검색해봤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시부모가 검진을 재촉했지만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미루고 망설였다.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자 영자는 더 강하게 독촉했다. 결국 지연과 민수는 강남의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지만 병원에 들어서며 지연은 초조했다. 민수는 건강하고 당당해 보였기에 혹시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만약 그렇다면 시댁에서 그녀를 외면할까? 검사 후 의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정자가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민수는 얼어붙었고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날 싫어하는 거 아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그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이를 못 가져도 입양할 수 있어. 넌 쓸모없지 않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경찰관이야. 내 남편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부모님께 진실을 숨기기로 했다. 지연은 시부모가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거라며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다.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물었다.
검사 결과 어땠어? 의사가 뭐래?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올라갔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저희는 정상이라고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영자는 안심하며 말했다. 그럼 됐다. 옷 갈아입고 밥 먹어. 방에 올라가 보니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은 그가 아파하는 걸 알았지만 너무 위로하면 더 속상할까봐 말없이 그를 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후 민수는 변했다. 말수가 줄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걱정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시부모는 손주를 간절히 원했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어느 날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 요즘 기운 없어 보여. 우리 영화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나도 기분 전환하고 싶어. 맨날 이렇게 우울할 순 없지. 두 사람은 이태원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지연은 민수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주문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민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눈빛은 여전히 우울했다. 갑자기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이렇게 지내는 거 싫어. 예전에 오빠는 강하고 멋졌어. 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혀?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아이가 없어도 입양하면 되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연아. 하지만 부모님이 알면 견디지 못하실 거야. 너까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부모님 앞에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지연과 단둘이 있을 땐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진 후 그는 부부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한 달 뒤 민수는 부산에서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는 장기 출장을 떠났다. 지연은 경찰 일이 위험하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언제 돌아올지, 사건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다. 민수가 떠난 첫날 집은 평온했다. 하지만 이틀째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늦은 밤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시아버지 상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연은 놀라 일어났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제 방에? 상훈은 대답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이상한 행동에 지연은 불안해하며 일어섰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면 어머니 부를게요. 하지만 발을 내딛기도 전에 상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렸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했고 무서운 표정이었다. 지연은 힘없이 웅얼거릴 뿐이었다. 상훈은 나이든 남성이었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자전거 경주에 참가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 밤 그는 한때 아꼈던 며느리 지연을 부부의 침대 위에서 능욕했다. 그는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지 않고 집을 나섰다. 영자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왜 그래?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하얘. 아픈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가요. 지연은 상훈이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영자는 의아해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급하게 회사 가서 밥 챙겨 먹어. 지연은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지난 밤은 악몽 같았다. 상훈은 그녀를 능욕한 것도 모자라 협박했다. 누구한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져. 이 가정의 행복이 끝나고 민수의 경찰 경력도 망가질 거야. 민수가 경찰인 거 알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연은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를 어둠에서 구해준 남자의 경력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굴욕은 그녀를 더럽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문을 잠갔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상훈이 집주인이라는 걸 잊었다. 그는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한밤중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깼다. 상훈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문까지 잠갔다고 얌전하게 굴어야지. 며느리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줄게. 제발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민수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전날보다 더 폭력적이고 잔인했다. 지연은 고통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새벽 2시가 넘어 그는 발각되지 않으려 방을 떠났다. 영자는 잠이 깊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 그 후 지연의 나날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상우는 매일 밤 그녀의 방에 와서 짐승처럼 굴었다. 지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번은 그가 그녀를 때리고 민수의 넥타이로 손을 묶었다. 지연은 자신이 짐승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비참한 상태로 회사에 갔다. 동료들은 그녀가 변한 걸 눈치챘지만 그녀는 병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오면 영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영자는 그녀를 딸처럼 아꼈지만 그녀와 남편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영자가 상훈을 만족시키지 못해 그가 자신을 노린 거라 짐작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다. 상훈을 마주칠 때마다 특히 밤이 되면 공포에 떨었다. 2달이 지나 그녀는 사키롤이 빠졌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민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에게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다. 왜 그래? 내가 왜 없는 동안 아팠어? 왜 봐 이렇게 야윈 거야? 지연은 말없이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다. 민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병원에 가자. 정말 아픈 거 아니야. 조금 살찐 것뿐이야. 오빠가 돌아왔으니 곧 나아질 거야. 지연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민수는 그녀가 혼자 있어 외로웠다고만 생각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몰랐다. 민수가 집에 있을 때만 상훈이 함부로 굴지 않았다. 지난 시간 지연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 곁에서 지연은 그를 꼭 안고 잤다.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가 집에 있으니 상훈을 피할 수 없었다. 상훈은 가끔 그녀를 노골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지연은 모르는 척했다. 다행히 민수와 영자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연이 야위어 가자 민수는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챙겨주고 자주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지연은 그런 남편이 있어 감사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게 한스러웠다. 한 달여 뒤 지연은 몸이 이상함을 느꼈다. 생리가 일주일 넘게 늦었다. 그녀는 건강했기에 이런 일이 드물었다. 불안한 마음에 홍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2줄이 선명했다. 이 아이는 상훈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무너졌다. 낙태는 차마 할 수 없었지만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민수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할 터였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 그녀는 민수와 영자가 없는 틈에 상훈과 대면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던지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한 짓이에요, 이 더러운 인간. 상훈은 사진을 보고 껄껄 웃었다. 민수한테 임신했다고 하면 되지. 그 애는 모를 거야. 내 시어머니는 기뻐할걸. 지연은 비웃었다. 기뻐한다고 민수랑 병원 갔을 때 의사가 민수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어요. 내가 임신한 걸 알면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며느리를 강간했다고 알면요. 상우는 얼어붙었다. 어쓰다. 그가 기대했던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진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지연의 뱃속 아이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는 애원했다. 미안해, 그 아이를 지워. 제발 내 아내와 아들이 날 외면하면 안 돼. 지워.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아이를 포기해야 해. 당신 같은 쓰레기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지연은 소리쳤다. 난 이 집을 떠나서 혼자 아이를 키울 거야. 그녀는 그의 애원을 무시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형성된 생명을 지울 만큼 잔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 곁에 남으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상훈에게 지쳤고 그의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지연은 민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수는 충격받았다. 지연, 왜 이혼하자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민수. 나 더는 너 곁에 있을 수 없어. 엄마가 되고 싶어 아이를 곁에 두고 싶어. 너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민수는 서류를 보며 한숨 지었다. 내가 완벽한 남편이 못 돼서 미안해. 너 청춘을 낭비하게 했어. 그는 서명을 하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행복하길 바래. 미안해. 지연은 부모님께 바로 알리지 말고 출장 간다고 둘러대자고 했다. 민수는 동의하며 법원 절차가 끝난 후에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연은 짐을 쌌다. 시부모의 궁금한 시선을 받으며 집을 떠났다. 서울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리며 짐을 실은 채 신촌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끝에 방을 구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부모님을 잃고 시아버지에게 능욕당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했다. 세상 누구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그녀는 홀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지연은 일을 계속하며 이혼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배가 불러오며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동료들이 궁금해하자 그녀는 사랑이 식어서 헤어졌다고만 말했다. 아이 아빠를 묻는 질문엔 싱글맘이에요 라며 웃어넘겼다. 임신 6개월째 상사가 불렀다. 지연 이제 출산 준비해야지. 출산 후엔 회사로 돌아오지 마. 지연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할게. 최근 너 업무 성과가 형편없어. 회사에 이런 직원은 필요 없어. 다른 데서 일 찾아봐. 그가 냉정히 말했다. 지연은 애원했다. 저 혼자예요. 일 안 하면 아이를 못 키워요.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너 이해하면 누가 날 이해해 나가? 그가 말을 끊었다. 지연은 회사를 나왔다.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 지었다. 아가야, 이젠 엄마가 뭘 해야 하니 임신 중이라 새 일을 찾기 어려웠다. 그녀에겐 절약한 돈과 민수가 이혼 후 보내준 1억 원이 전부였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돈 많진 않지만 필요할 때 써. 그 메시지에 지연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의 고결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어느 날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은 화가 나 소리쳤다. 왜 전화해요? 내 인생 망친 걸로 부족해요. 그는 애원했다. 미안해 지연. 내가 잘못했어. 왜 민수랑 이혼한 거야? 요즘 민수가 술만 마시고 너 이름 부르며 울어. 이혼 취소하면 안 될까? 지연은 멈칫했다. 민수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그 집엔 절대 안 돌아가요. 왜 그런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민수가 걱정됐지만 뱃속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순 없었다. 임신 6개월 지연은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초음파로 딸이라는 걸 알았다. 민수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로 했다. 어느 날 밥을 먹던 중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올 건지. 지연은 놀랐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교통사고였어. 오토바이로 차선 잘못 들어가서 트럭에 치였대. 민수가 침울하게 말했다. 지연은 인과응보라고 느꼈다. 하지만 배부른 몸으로 장례식에 갈 순 없었다. 그녀는 핑계를 댔다. 미안해요.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못 가요. 힘내세요. 민수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럼 방해 안 할게. 일 잘해. 마지막 2달 지연은 조심스럽게 지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어느 아침 외출하려던 그녀는 갑작스런 진통에 배를 부여잡았다. 다행히 아침이라 이웃들이 그녀의 비명을 듣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녀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병원에 있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깼어요. 아기는 여아예요. 저쪽에 있어요. 몸이 약해서 제왕절개했지만 모녀 모두 무사해요. 지연은 잠든 딸을 보며 행복에 젖었다. 간호사가 아이 아빠를 묻자 그녀는 말했다. 저는 싱글맘이에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보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운 좋게 경력 많은 은지 씨를 만났다. 지연의 사정을 듣고 은지 씨는 하루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용을 다 낮춰주었다. 민수가 준 1억 원으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싱글맘은 쉽지 않았다. 지연은 우유, 옷, 육아용품을 혼자 준비했다. 모유가 부족해 분유를 먹였다. 이웃들은 과일, 분유, 아기 옷을 선물하며 도왔다. 밤에 아기가 울어 민폐가 될까 사과했지만 이웃들은 이해해줬다. 지연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했다. 3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저축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다. 아이의 그 미래를 위해 지연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우유를 사러 가다 홍대의 배서 직원 모집 광고를 봤다. 월급 500만 원 팁과 보너스 포함. 지연은 망설였다. 배서 일한다는 건 술집 여자가 되는 거였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시도해보기로 했다. 배 찾아가 매니저를 만났다.
싱글맘에 갓 출산한 그녀의 사정을 듣고 매니저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받아줬다. 낮에 아이를 돌릴 시간을 준 거였다. 그날 밤 지연은 일을 시작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답답한 분위기가 불편했다.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르며 손님들이 허리를 만지고 손을 잡았다. 중년 손님이 그녀를 예쁘다며 100만 원을 팁으로 줬지만 지연은 기쁘지 않았다. 그 돈은 더러웠지만 아이를 위해 받아야 했다. 처음엔 술을 마시거나 호텔에 가지 않아 수입이 적었다. 다른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적극적으로 손님을 대하며 큰 돈을 받는 걸 보고 지연도 따라했다. 손님과 술을 마시자 팁이 늘었다. 하루 200만 원 가까이 벌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길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가 커서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까봐 두려웠다. 어느 밤 지연은 난폭한 젊은 손님들을 접대했다. 금발의 한 녀석이 거칠게 술을 강요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화를 내며 돈을 얼굴에 던지고 그녀를 의자에 밀쳤다. 목에 입을 떼는 순간 지연은 비명을 질렀지만 안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 뭘 하려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들자 민수가 있었다. 그는 금발 녀석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했다. 지연은 민수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민수는 분노했다.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해? 이런 게 네가 원하는 삶이야. 힘들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도울 수 있잖아.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이해 못해. 우린 이혼했어. 내 삶에 신경 쓰지 마. 난 그냥 돈 버는 거야.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 내 몸 문제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놀라셨지만 받아들이셨어. 난 다른 여자와 결혼 안 해. 너를 이렇게 둘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지연의 원룸 앞에 왔다. 그녀가 쫓아내려 하자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둘은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놀랐다. 이 아이는 누구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아기가...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수가 출장 간 동안 상훈이 저지른 짓 이혼의 이유, 그리고 이 아이가 상훈의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는 지연을 안으며 속삭였다. 다신 그런 일로 아파하지 마. 다시 내 곁으로 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지만 진짜 아빠처럼 사랑할게. 아이에겐 완전한 가정이 필요해. 너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지연은 흐느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너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겠어.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어. 아이를 손녀로 받아들이셨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단호히 말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원룸에 와서 음식과 약을 가져오고 그녀가 배가지 못하게 했다. 결국 그의 진심에 그녀의 마음이 녹았다. 어느 날 지연은 아기를 안고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와 영자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다. 아이를 민수의 딸로 여겼다. 지연의 명예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들은 진실을 숨겼다. 모두에게 이 아이는 민수와 지연의 딸이었다. 지연은 민수를 만난 것이 운명이라 느꼈다. 수많은 고난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녀에게 민수 같은 남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상우는 자신의 죄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지연과 민수는 굳건한 사랑으로 행복을 되찾았다. 어린 소녀와 함께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쳤다. 지연과 민수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어둠이 깔려도 진심은 길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